오늘은 어떤 투자자가 해외 부동산 투자 관련 고민을 가지고 왔을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2명을 둔 50대 직장인입니다. 최근 두 아이 모두 유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두 아이 모두 기숙사가 있는 곳으로 유학 생활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아내가 너무 아이들 걱정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일대에 투자를 해놓고 아이들을 보러 갈 때는 그곳에 체류하면서 비용도 좀 줄여볼까 하는데 적절한 투자처가 있을까요? 네, 2명의 유학생 자녀를 둔 50대 직장인 사연 들어봤습니다. 저는 이 사연 굉장히 현실적이고 유학생으로서 공감이 되는 사연이기도 하는데요. 대표님, 이런 사연들 참 많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얼바인 지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고객분 중에 한 분도 이런 분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자녀가 둘이 아니라 셋인데 셋이 각각의 동네에 살았습니다. 어머니하고 이제 그 아들하고 살고 딸 둘이 다른 동네에 살다가 결국은 이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제 얼바인의 주택을 구입하고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생활을 하고 그래서 이제 비용도 절감이 됐지만 무엇보다도 가족끼리 이렇게 의지하면서 사는 거 이런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가장 전형적인 그 미국의 조기 유학 보내는 그런 가정의 사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해외 부동산의 종류는 정말 다양하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주택의 개념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이렇게 여행할 때는 숙소로 쓰고 또 귀국 후에는 투자처로 사용할 수 있는 다방면으로 활용 가능한 투자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그럼 과거에는 이제 꼭 집을 사면 거기에 오래 살고 렌트를 오래 해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바뀐 게 뭐냐면은 그 에어비앤비라는 게 생겼습니다. 한국은 이제 에어비앤비가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았는데요. 미국이나 이제 다른 나라는 에어비앤비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에어비앤비 같은 거로 등록을 하고 에어비앤비 등록을 해서 수익을 올리고 또 내가 가서 살 때는 그 적당한 기간을 살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또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직접 또 운영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민박집이라든가 이런 거를 또 운영하시는 분도 있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민박집이라든가 하숙집 같은데 렌트를 주시고 수익을 올리시고 본인이 이제 가서 또 하숙이나 이렇게 하시는 그렇게 하시는 또 방법들이 많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어떤 활용이라든가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서 방법을 찾으시면 그 본인한테 맞는 방법들을 찾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그러면 에어비앤비로 활용했을 때 평균적으로 임대 소득은 어느 정도 나올까요? 제가 이제 얼마 있다가 그 LA를 가야 돼서 에어비앤비를 알아봤는데요.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 방이 3개인 경우에 그러니까 그 침실 2개인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하루에 무려 25만 원을 합니다. 25만 원. 하루에 25만 원이니까 한 250불이면 한 달 잡으면 방이 비어도 이익이 한 5,000불 이상이 나오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수익률이 높은 상대적으로 그냥 월 임대 주는 것보다는 에어비앤비를 활용하시면 그런 부분에서 수익률이 훨씬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대표님 오늘 의뢰인께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자녀들이 유학생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어린 나이 때부터 유학생을 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미국에 머물러야 합니다. 또 특히 뉴욕에서 유학생을 하는 경우에는 체류비가 워낙 많이 들어서 오히려 집을 사는 것이 경제적인 이득을 볼 수 있는 방법인데요. 대표님 맞춤 컨설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 고객처럼 캘리포니아 쪽으로 이렇게 이주를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교육비는 뉴욕이나 그 캘리포니아나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문제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뉴욕 같은 경우는 왜 비용이 많이 드냐면 춥기 때문에 난방비라든가 그 다음에 의류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들이 추가로 많이 드는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캘리포니아는 이제 말 그대로 따뜻하다 보니까 이렇게 난방비나 이런 게 적게 들거든요. 그래서 캘리포니아로 이제 이주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캘리포니아니까 대부분이 이제 생각하시는 게 학군 좋은 얼바인이나 이런 부분을 또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학군이라는 게 얼바인이 그 우수한 것은 있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그 소개드렸던 그 지역들 같이 여러 지역이 또 학군도 좋고 상대적으로 주택 가격이 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자녀들 교육을 생각하신다 그러면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고 하지만 학군이라든가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있는 그런 지역을 좀 선택을 하셔서 그 뉴욕이라든가 다른 지역에서 이주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녀 같은 경우가 이제 장기적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거주를 해서 임대를 해서 그 가격을 날리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집을 구입을 하셔서 장기간 하셨다가 나중에 적당한 시기가 되고 자녀들이 다 컸을 때는 그 집을 처분하시는 그런 방법이 제가 생각할 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미국의 경우에는 크레딧도 굉장히 중요한 사회잖아요. 예. 그래서 아이들이 미국에 가 있기 때문에 크레딧을 차근차근 쌓아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론을 받아서 조금 더 저렴하게 미국 집도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떤가요? 예,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은 미성년자니까 뭐 집을 구입하기는 좀 힘드실 거예요. 근데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커가면서 신용도가 계속 쌓아지는 부분이니까 나중에 이제 부모님이 처음에 집을 샀다가 나중에 이제 그 집을 뭐 자녀 이름으로 바꾸면서 재융주라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집을 팔고 자녀들이 이제 충분히 신용이 쌓였으면 그거를 우리로 얘기하면 뭐 시드머니로 만들어서 집을 구입하는 그런 방법.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최근에 많이 하시는 그 전형적인 미국의 부동산 투자 방법이기 때문에 뭐 그런 방법을 택하셔서 하시면 제가 볼 땐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